인간의 인식은 모든 것이 이머전트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특정한 크기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주와 생명은 사실 정보와 계산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삶의 본질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합니다. 흥미롭게도 우주의 기본 구조는 양자 컴퓨터와 유사한 쿼빗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실체를 초월하여 더 깊은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플러는 문송이의 6개 모서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대칭성이 단순히 이유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송이의 대칭성은 물 분자의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는 20세기 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계의 복잡성을 단순한 원리에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패턴이 단순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머전스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톤은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입자의 기본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더 복잡한 물질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400년 전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 미시 세계를 동시에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막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 따르는 위험 역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궤도의 특성은 우주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궤도는 물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계를 지나가는 4개 물체의 궤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의식의 출현은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한 출현과 강한 출현이라는 2가지 범주로 나누어 의식이 복잡한 현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의 성질인 젖음은 저수준의 분자로서는 정의할 수 없는 감각적 속성입니다. 이는 물질의 집합체가 나타내는 성질로 다양한 물체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머전트 퍼나머너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출현은 다양성과 변수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단순한 법칙에서 복잡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생명체의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법칙 또한 단순한 거래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떻게 복잡한 경제 체계를 형성하는지를 익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생명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의는 현대 과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과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은 단순한 반응 기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복잡한 처리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입자라는 용어는 역사적인 명칭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양자 필드 이론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준 모델의 입자 물리학에 대한 논의는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자들은 필드의 진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관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히크스 입자는 기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학자들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중력의 양자 이론은 현재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궁극적인 질문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블랙홀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R-EPR은 아인슈타인-로젠 가설과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 가설이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론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정보 패러독스는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로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블랙홀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블랙홀의 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블랙홀의 수명과 정보 보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쿼크쌍이 분리되면 조수력에 의해 새로운 쿼크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쿼크의 생성이 블랙홀의 에너지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시간이 정지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쿼크가 계속 생성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물리학에 많은 미스터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되며 블랙홀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쿼크의 생성이 무한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블랙홀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우주가 가속하는 이유로 제한되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우주상수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실제로 어두운 에너지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뜨겁고 밀집된 상태에서 빠르게 팽창했다는 개념으로 이는 양자장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주의 초기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어두운 에너지가 이러한 양자장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히그스 필드는 스칼라 필드로 분류되며 어두운 에너지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히그스 필드는 우주가 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어두운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추가적인 미스터리를 안겨줍니다. 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학에서 전자빔의 설명처럼 입자 개념은 과거의 기술적 설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자의 붕괴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의 과정은 전하 보존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양자역학의 통계적 특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양자역학의 기초 개념은 입자의 붕괴 시간에 대한 통계적 평균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자는 더 빠르게 붕괴하고 다른 입자는 더 느리게 붕괴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통계적 특성은 자연의 본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자들이 현실의 객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플랑크 길이는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양자화할 때 기본 단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에 빠진 정보가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복잡한 데이터 인코딩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체가 한 관찰자의 기준에서 직선으로 이동할 때 다른 기준에서도 직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릴레오 변환과 로렌츠 변환의 예로 잘 설명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 중 하나는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뉴턴의 법칙과 함께 우주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릴레오 변환의 개념은 스포츠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식축구에서 선수들이 서로 빠르게 움직일 때 특정 관점에서 공의 이동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